선생님이 그 QR코드를 줄 거예요. QR코드는 기본 개념 강좌 들을 수 있는 코드를 줄 거예요. 그냥 찍으면 그거를 바로 연결되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약간 압축적으로 할 건데 압축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경우는 35분짜리 기본 강좌거든요. 두 개니까 주중에 꼭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지금 이제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복습 강의로 확인하시고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잠깐 뭐 졸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오늘 수요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날씨가 갑자기 비가 와요. 자, 오늘 시작해볼게요. 바로 로이의 수열 이야기 해보자. 자, 수학 원에서 우리가 전시에는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를 했었는데 지수로그 같은 경우도 만만하게 보기가 좀 힘든 게 어쨌든 개념, 그래프 해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었죠.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시작을 하죠. 사실 등차, 등비 여러 가지 이렇게 딱 3단으로 나눠져 있고 뒷부분에 네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점화식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하는데 수열의 귀납적점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즘에 킬러 문제에 가까운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점 점화식으로 표현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죠. 자, 그런데 기본 3점, 4점이 되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출제가 많이 되니까 실수 없이 3점, 쉬운 4점, 그리고 사실 어렵다라는 게 딱 최대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보통 15번에 들어가 있고 이번 병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21번 보통 튀었는데 어쨌든 고난도 문제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를 공략한다. 왜냐하면 이 고난도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복불복이 될 수 있는 게 연산형 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는가 할 때 완전히 극상위권이 아닌 경우라면 그런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우선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3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거 3개 많이 아니라 3개를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고 하면 원래 수열은 그냥 원래 함수예요. 이게 뭔 소리냐. 수열이라고 표현된 건 자연수를 실수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표현이 돼 있어. 실제로는. 근데 쉽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를 나열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맞아? 수를 나열했다. 이거 봐봐. 첫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두 번째 항,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네가 1, 네가 만약에 3, 네가 5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음은 7이겠지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지? 이렇게 표현되는 걸 수를 나열했어. 그리고 이건 순서를 매겨주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걸 그냥 또 항이라고 불렀어. 이렇게 우리가 알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느낌상으로 2n-1이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서 끊어버리면 이걸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야 끝없이 갈 거야 그럼 무한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수열은 저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열의 극한으로 연결시키겠지. 저 뒤에 미적분에서. 자, 근데 어쨌든 유한이다 무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기본적으로 우선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건데 내가 다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수열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라고 원래 쓰여져야 되냐면 이거예요. 그냥 원래 굳이 이런 표기법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n에 관한 함수꼴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연수를 실수 또는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관계 그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맞아? 자, 그랬을 때 보통은 그냥 규칙성 없이 수를 나열해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1, 3, 100 갑자기 마이너스 내 맘대로 막 펼쳐놔도 수열인데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지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고등과정 내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어. 다시 무규칙도 수열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규칙이 있는 것만 따질 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규칙을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로 시작을 하죠.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등비 수열보다 등차 수열이 더 중요해요.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걸 골라 그러면 등차. 자, 등차라고 해볼게요. 등차라고 표현했을 때 이 등은 뭐예요? 차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잘 봐봐. 원칙적으로 얘는 이름이 잘못 붙었어. 다시 우리나라 말로 등차 수열이에요. 차이가 같다. 이거 이름이 잘못 들어가요. 이거 이름이 잘못됐어.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앞에 항에다가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간다가 시작입니다. 자, 다시 또 하고를 빼거나 그러면 뭐 그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센 거 뺄셈은 연산으로 다른 거잖아. 맞아요? 자, 얘는 이름이 등차 수열보다는 뭐가 좋을까? 사실은 등합 수열이 맞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정의가 이렇게 없거든요. 다음하고로 넘어갈 때 일정한 값을 더해서 갈 거야. 이거는 더해서 가는 거니까 이름은 등합수열이래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수열은 그래 우리끼리 이름은 등합수열이라고 하지만 교과서는 등차라고 그랬으니까 등차수열이죠. 맞아? 얼마씩 더해져? 2씩 더해져. 그래서 저렇게 표현되는 저 D를 그냥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빼는 과정으로 설명된 게 아니라 더하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쓰잖아. 무슨 항? 일반항이 뭐니? 너희들의 규칙을 일반적인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수열 전체를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건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 일반항을 표현할 때 내가 뭐라고 쓸 거냐? 자, 가볼게요. 내가 첫 항을 알고 있어. 몇 항을 알고 있어? 첫 항을 알고 있는데 n번째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첫 항부터 도대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n번째? 이게 중요한 거라고. 몇 번 더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n-를 더해갔어. 교과서에 있는 결과물은 얘예요. 몇 번 더했냐? 이거예요. 다시. 내가 알고 있는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니? 그러니까 이름, 정의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이름을 약간 좀 무성의하게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더라도 사실은 덧셈이 기본이다. 뭐라고? 덧셈이 기본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100항을 구하고 싶어. 몇 항을 구하고 싶어? 100항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내가 3항을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3항을 알고 있어. 그럼 애들이 보통 3항을 알고 있으면 첫 항 찾아가지고 요울로 막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고. 그냥 뭔데? 자 봐봐. 나는 도대체 공차를 몇 번 더하면 여기까지 가. 생각해봐. 3항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하면 4항, 두 번 더하면 5항. 그럼 결국에 얘는 공차를 몇 번 더하면 97번 더하면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항은 지금처럼 보통 표현되죠. 첫 항 플러스 n-d라고 쓸 거야. 근데 이 안에는 도대체 몇 번 더했니를 그냥 규칙적으로 설명한 거야. 그럼 여기서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반드시 첫 항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냥 어떤 항을 알고 있고 공차를 몇 번 더할 건지 뺄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가볼게요. 나는 10항을 알고 있어. 몇 항을 알고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첫 항 걸어가지 말고 10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더해져야 얘한테 가는 거예요. 쉽게 90번 더해주면 돼요. 그거에 몇 번 더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항의 모양을 선생님이 새롭게 설명을 할게요. 교과서는 일반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첫 항, 머리카락이 막 예, 첫 항 플러스 이렇게 쓰여졌죠. 표면적으로. 맞지? 야, 이거 뭐 할 때? 내가 첫 항을 안다라고 할 때. 자, 첫 항도 중요하고 공차도 중요해. 다시 봐요. 따라해보자. 첫 항과 공차를 알면 등차 수열을 아는 거야. 근데 첫 항이 중요할까? 공차가 중요할까? 공차가 중요하죠. 얘 때문에 성질이 설명된 거니까. 그러면 첫 항을 몰라도 돼. 다른 거 알아도 된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두 번째 항으로 알고 있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건데? 마이너스. 나는 공차만 명확하면 돼. 알고 있는 항이 어딘지 하면 결정. 내가 만약에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어. 그럼 첫 항 몰라도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n-3. 여기서 규칙을 새롭게 해석하셔야 돼요. 결국엔 일반항은 이 박스에 갇혀있는 하나의 공식인 게 아니야. 우리 여기서 잘 해야 될 게 암기와 더불어서 사실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건 유연성 있는 추론이 필요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래? 유연성 있는 추론. 그러니까 여기에만 딱 갇혀져 있으면 문제를 되게 딱딱하게 풀게 된다고요. 그런데 얘는 일반항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쓰면 되게 귀찮죠. 이거 어렵지, 문제가 많아지니까. 근데 봐라. n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잘 생각해봐. 이거예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얘랑 얘랑 번호를 더한 게 얘가 되면 돼. 얘랑 얘랑 번호를 더한 게 얘가 되면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공식은 얘라고 봐야지. 맞아? 다시 첫 항 몰라도 돼. 내가 특정한 어떤 한 항을 알고 있고 실제로는 공차에 집중하면 돼. 공차. 여기서 또 공차 드립을 날리면 안 되겠지. 공차 드립이에요. 그런 뻔한 드립 날리지 않겠습니다. 공차를 알고 있으면 내가 등차 수열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를 유연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았지? 이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보는 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 합시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쪽으로 와봐. 수열은 사실은 함수라고 보는 게 타당해. 무슨 수? 함수. 근데 이쪽으로 와볼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가보자. 첫항을 알고 있어. 그냥 근데 또 첫항 그럼 가장 좋죠. 뭐 첫항하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다음 내가 홍차를 알고 있어. 그럼 이건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 몰라. 그냥 아는 거 아니야. 그냥 공식에다 써줘도 되잖아요. 어떻게 써줘? 첫항 플러스 n-1d라고 쓰겠지. 그치?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기본형이야. 근데 사실은 얘를 펼치면 2n-1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 잠깐. 다. 어차피 얘는 수열을 기본적으로 표기하는 약속이지만 수열이란 자 따라해 봅시다. n을 변수가 하는 함수예요. 함수.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함수로 본다면 이거 몇 차 함수니? 1차함수. 그쵸? 그러면 주어진 우리의 일반항을 다시 생각해보면 일반항을 펼쳐봐. 얘가 뭐가 돼? dn 플러스 a-t예요. 다시 써볼게. 이걸 fn이라고 쓰면 사실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자, 기하가 뭐야? 도형. 다시 말하면 함수에 들어요.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니? 증가하는 직선 위에 점을 찍는 거야. 얘 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자리가 함수값이 a1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뭐란 얘기야? a2란 얘기야. 여기다가 내가 3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같은 간격으로 끊어져 있겠죠, 당연히. 자, 이 차이가 무슨 차? 공차. 근데 실제로 얘들은 어디 위에 찍힌 점이라고 봐야 돼? 따라해보자. 직선 위에 찍힌 점이라고 봐야 돼. 그럼 만약에 공차가 음수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이런 직선 위에서 이렇게 감소하면서 찍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공차는 0이어도 되죠. 맞아? 봐봐. 2. 등차가 0인 등차수야. 얘는 상수함수 위에 균등하게 점만 찍으면 끝나는 거야. 맞아? 그것도 등차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자. 공차는 이거야. 자, 무슨 차는? 공차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울기. 공차는 뭐? 기울기 개념이야. 그냥 공차는 기울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는 대수적 관점이 중요하죠. 수의 성질을 다루는 거니까 수에 대한 집중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가끔은 내용적인 부분을 좌표계를 통해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게 더 유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봐야 돼.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그냥 기본 약속이야. 내가 어렵게 설명하진 않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봐요. 일반항의 표현들은 유연하게 생각해보자. 이게 오히려 확장된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은 공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다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등차 수열을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결국엔 직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공차는 그냥 기하적으로는 뭐 기울기를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됐죠? 맞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지금처럼 일반항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잠깐만. 요게 중요해요.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요? 등차 중앙. 자, 따라해보자. 등차 중앙이라고 배워. 등차 중앙 그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함 이렇게 그냥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인접한 세 개의 수 세 개의 관계를 보통 설명을 해. A, X, B 이렇게 줘놓고 자 수열 전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수의 자 따라해보자. 세 개의 수의 관계인데 이 세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100개, 1000개 이거 다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세 개만 먼저 보자니까 있어. 그때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제가 가운데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X는 A와 B와의 가운데 있는 놈으로 해서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겠대. 근데 이놈들 이름을 잘못 붙였어. 등차 중앙이 이름 선생님이 자꾸 이름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야, 이름은 중요해. 이름은 그것을 약속하고 정의하는 어떤 테두리나 그릇 같은 거잖아. 근데 이름을 잘못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오해하게 돼. 자꾸 뭘 빼려고 그런다고. 얘들아, 빼는 건 성질이야. 이거 잘 생각해봐. 얘는 정이고요. 얘는 성질이라고. 이게 뭔데? 항암항에서 앞에 거 뺀 게 공차로 일정해. 이건 성질이야. 정의는 얘고. 그리고 이쪽도 봐봐요. 내가 지금 등차 중간에 뭐 말이 잘못돼서 맞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얘의 진짜 이름은 달라요. 우리 속고 있었던 거야. 얘 이름은요 반다이. 뭐라고 썼니? 산수. 에이 선생님 교과서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도 이름 잘못 붙였거든.
영어로 된 책으로 들어가 보면 등차 중앙이라는 말은 눈을 씻고 봐도 눈곱을 붙이고 봐도 안 보여. 뭔데? 이런 얘기는 없어. 제목은 산술. 따라해보자. 산술. 평균. 그냥 니들이 아는 평균. 니들이 아는 평균.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저 X는 A와 B와의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너랑 더해서 반 나눈 게 나야. 근데 얘 이름을 등차 중앙이라고 안 부르고 산술 평균이라고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더 좋아. 왜 그러냐?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2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야 됐어. 뭐가 됐어? 이거는 그게 맞아. 따라해보자. 4는 이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고 대답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나눗셈을 안 배우니까 3학년 애들은 배웠지. 자 봐봐. 2와 6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봐. 얘 맞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는 2와 6에 맞아. 등차 중앙. 누가 몰라? 맞죠? 근데 봐라. 2, 4, 이제 4개로 넘어갈게요. 8. 자, 가볼게. 2라는 놈과 8이라는 놈의 등차 중앙을 찾아. 그러면 얘기 못하는 애들 생겨. 왜 그러냐면 선생님 2, 4, 6, 8이 있어요. 4개가 있어. 4개.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2와 8의 등차 중앙을 찾으라고 하면 왜 대답을 안 하냐면 선생님 여기는 5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건 항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항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들아 2와 8의 등차 중앙은 5로 존재하잖아. 근데 얘는 이 항에 포함이 안 돼. 그럼 이거 말이 이상한 거 아니야? 여기는 그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수열의 항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따라해봅시다. 2와 8의 평균값은 5고 4와 6의 평균값은 뭐야? 5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다시. 그래서 얘 이름은 그냥 산술. 무슨 평균? 따라해봅시다. 산술 평균. 산술 평균. 산술 평균.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의 성질을 만족하는 수열이 사실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서 원래 등차 수열의 이름이 뭐죠? 알아? 산술 평균의 성질을 만족하는 수열이 원래 이름. 근데 그거를 이제 뭐야? 영어로 된 책을 누가 해석을 했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해석했을까? 아니죠. 중국 애들이 해석을 했겠지? 일본으로 넘어갔겠죠? 그럼 지들 편한 대로 막 쓴 거야. 그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만 또 못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그대로 베껴 쓴 거지, 일본 책을.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 등 비수열, 요 따위 이름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이름을 바뀐 거야. 원래 이런 산술평균이 맞고 이게 더 생각을 편하게 만들 거야. 왜냐? 간다. 세 번째 들어갑시다. 갑자기. 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약간 불편한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난 등차 수열 알고 등차 중앙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수열이 있을 때 수열에 합이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1항부터 n항까지 중간에 이빨 빠진 거 없이 다 더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요거의 앞자를 딸 겁니다. 뭐라고 썼니? 합. 그래서 SN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수열이든 1항부터 n항까지 모두 더한 걸 우리가 SN이라고 씁니다. 맞아? 그리고 저 뒤에서는 여기서 뭘 써주냐 하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죠. 따라해보죠. 시그마. 자, 시그마와 S는 S의 어원이 시그마죠. 그러니까 둘 다 합기호예요. 자, 따라해보죠. 합기호. 자, 꽃기호 아니고 무슨 기호? 합기호. 됐어? 자, 봐봐.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이것도 합이라고 쓰고 여기에 일반항을 노출한 이 기호랑 이 기호는 그냥 같은 걸로 인지하죠. 맞아? 됐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봐보자. 첫 항이 A이고 공차가 얼마인? D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그 등차 수열에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하는 방식을 설명해. 이거 구하는 방식. 자, 이쪽 가보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3, 5, 7, 9. 자, 요 5개의 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맞니? 그쵸? 그러니까 첫 항이 3, 두 번째가 5.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5개를 더한 거야. 그럼 그냥 더해도 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더하라고 이렇게 더하는 게 제일 좋죠. 14? 14? 그 다음에 7. 그리고 얼마야? 35거든? 내가 맞죠? 다시 잘 봐봐. 3,
11 더하면 14. 얘 두 개 더해도 14? 나는 7. 그러니까 14, 14, 7 이렇게 더할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 뭘 쓰고 있냐면 바로 따라해봐. 대칭. 따라해봐. 대칭. 이것은 등차 수열부터 등비 수열까지 그리고 시그마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원픽해라 그러면 선생님은 의외에서 얘라면 등비 수열도 아니고 시그마의 성질도 아니고 정화식도 아니고 사실은 나는 얘를 되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다시 봐봐. 얘를 뭐라고 봐야겠냐면 3하고 11은 얘 등차 중앙이 7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죠. 내 말 맞니? 얘네 둘을 더한 건 5, 구하니까 14야. 얘도 7의 두 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7이 5개인 거예요. 같은 얘기 아니야? 따라해보자. 7이 2개, 7이 2개, 7이 1개, 7이 5개.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 항의 개수, 옆에도 써볼게요. 산술 평균. 수열은 무조건 산술 평균이 존재해. 이걸 기억해야 돼. 따라해보자. 수열은 잘못 말해. 등차 수열. 따라해보자. 등차 수열을 쭉 누적하잖아. 이 등차 수열의 산술 평균은 무조건 존재해. 왜? 3하고 11의 산술 평균은 얼마? 7. 너랑의 산술 평균도 얼마? 7. 산술 평균이 몇 개야로 설명된 게 얘야. 그럼 또 그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 5, 7, 9, 11. 이 정도로 생각해. 14. 얘 등차 수열 6개 나온 거죠. 그러면 공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16, 16, 16. 16 3개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 3과 13은 산술 평균이 있죠. 얼마야? 8이야.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8이라는 산술 평균이 있다고. 등차 중에 항 이러면 말한 게 애매해지죠. 항이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산술 평균이 뭐라고요? 8이요. 그게 몇 개 있어요? 6, 8에 48이요. 자, 따라해보자. 산술 평균, 항의 개수, 곱하기 등차 수열의 합이야. 얘를 뭐라고 할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등차 수열은 무조건 산술 평균이 있다고. 자, 뭐가 있다고요? 얘들아, 전문 용어 들어간다. 뭐라고 썼어? 무조건. 진짜 이렇게 쓰면 믿더라. 무조건 있다고. 무조건. 이 A1과 A에 있어. 그러면 등차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산술 평균이 있다고. 그냥 어디만 보면 돼. 야,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맨 앞하고 맨 뒤를 생각해봐. 얘네 두 개의 산술 평균은 요거 두 개의 산술 평균 무조건 산술 평균을 만들 수 있다고. 뭐라고 쓸 건데? 첫 항.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등차 수열은 뭐가 존재한다고? 합자체의 산술 평균이 있다고요. 첫 항, n번째 항, 요거 반으로 나눈 게 이 녀석의 산술 평균이잖아. 그게 몇 개? 그게 n, 이게 공식이야. 이게 니들 보면 뭐 교과서에 보면 예전에 뭐 가우스라는 친구가 뒤집어가지고 더해가지고 그린 게 이 얘기야. 뭐 그렇게 얘기해. 따라해보자. 산술 평균이 몇 개니 그거. 맞아? 그렇게 정리했더니 첫 항, 마지막 항, 2분의 n 이렇게 공식이 생긴 거라고요. 내가 맞냐?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죠?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선생님 어떻게 여기 봐봐.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다고. 왜 그럴까요? 산술 평균이 일치하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두 번째 항은 n-1번째 항에 한만 알면 된다고. 그러면 무수히 많겠죠. 그리고 결론 뭐냐? 이쪽으로 갑시다. 얘 지금 지울게요. 얘를 지우면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기본 공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따라해보자. 산술 평균 몇 개? 따라해보자. 산술 평균 몇 개? 그럼 그냥 시작하면 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런 공식도 있었죠. n. 사실은 n번째 항은 말 그대로 n번째 항이고 n번째 항은 보통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퉁쳐서 불렀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첫 항 플러스 요거 봐봐. 첫 항 플러스 니들은 또 요 공식을 알아 몰라? 이걸 또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요? 2분의 n 2a 플러스 n-1t 이렇게 풀어줘. 이건 뭐야? 첫 항하고 공차가 노출되어 있으면 이 공식 쓰면 되고 대칭 형태나 산술 평균이 노출되어 있으면 이걸 쓰면 되니까 공식은 두 가지 유형이야.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만 써야 된다? 무조건 얘만 써야 된다가 아니라 상황상 대칭이 보인다.
공차가 보이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 이거 가지고 내 문제 바로 풀러갈 건데 그냥 펴보자. 어디로 갈 거냐면 봐요. 교재 싹 열어보시면 이제 어디 가는 거죠? 이제 뒤로 갈 거예요. 뒤로 쭉 가면 잠깐만. 뒤로 쭉 가지 마시고 다른 거 피고 있구나. 뒤로 가면 20번 맞죠? 20번 봐요. 20번 열어보세요. 20번 쭉 들어가면 20번. 벌써 이건 수능 기준으로 4점짜리 문제거든요. 그죠? 20번 딱 펴봐. 4점짜리 문제야. 자, 그러면 키가 여러 가지 있겠지. 자, 요거 선생님 지운다. 지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교재 뒷부분에 선생님이 다 정리가 좀 돼 있기는 해. 그러니까 필기하자. 그리고 뒤에 볼 수 있어. 지워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볼 거냐, 어디에 핵심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답을 내냐 못 내냐, 그리고 쉽게 푸냐 어렵게 푸냐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자, 20번 문제를 보면 그냥 약간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겁부터 먹죠. 사실 조건이 다 조건을 먹습니다. 그럼 문제를 읽어볼 때 첫 번째 등차 수열. 나 알아. 등차 수열을 안다고. 등차 수열을 모를 수는 없어요. 다 알아. 그럼 AN이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이야. 알았다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야? 공차하고 척탕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해 하나 척탕을 모르더라도 공차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뒤로 가보니까 합이네. 갑자기. 그럼 SN 얘기를 해? 그럼 이것도 두 가지라고. 척탕과 공차를 아는가? 아니면 척탕과 마지막 항을 아는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식은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럼 문제를 딱 보니까 갑자기 사망을 줬어요. 아, 불편해. 척탕도 아니고. 하지만 괜찮다고 했지. 어떤 항이든 줘도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떤 항이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자. 그래서 가조건에서 너희들에게 불편한 조건을 줬죠. 얘는 뭔데? A에 잘 봐. K-3 플러스 A에 K-1이 마이너스 24래. 자, 이거 어떻게 풀게? 그러면 무식하게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겠어? 일반항을 잡아놓고 일반항을 척탕에다가 공차에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방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요. K-3번째 항이 있고 K-1번째 항이 있어. 팁을 하나 쓰지. 간다. 어쨌든 이 주어진 수열은 직선이야. 뭐라고? 직선이야. 자, fx라는 녀석을 내가 dx 플러스 p라고 써볼게요. 그냥 1차 함수. 1차 함수.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써볼게. 그럼 내가 여기다 대고 내가 x 더하기 y를 이렇게 내가 2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를 2분의 x 플러스 y라고 썼어. 그럼 얘는 fx 플러스 fy 이렇게 써도 달라지지 않거든. 이거 잘 생각해봐.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산술평균의 함수값이나 함수값의 산술평균이랑 다를 수가 없어. 직선 위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와봐. 우리가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쓰는 게 뭐야?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야. 따라해보자. 등차, 중항. 혹시 N하고 M이라고 쓰면 또 일반하고 헷갈릴까?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쓴 거야. 그냥 어떤 항을 알아. M항도 알고 N항도 알아.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걸 우리가 산술평균. 산술평균이 나는 좀 부담돼요. 그럼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맞지? 근데 얘 어떻게 써도 될까요? 자, 봐. 너나 이놈에 대한 너의 값이랑 다르잖아. 왜? 직선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거든. 이게 뭔 소리야?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다. 자, 양변은 얼마나 나는 거? 이거 무조건 등차 중항으로 봐야 돼요. 항을 두 개를 보는 것보다 하나 보는 게 편하거든. 자, 어떻게 하자고요? 양변을 2로 나눠. 그러면 K-3번째 항과 K-1번째 가운데가 누구야? 맞아요. 봐봐. 여기다 뭐라고 하는데? 니네 두 개 더해서 반 나눠봐. 나 K-2번째 항이 10-10이라고 무슨 이거 얘기한 거야. 다시 항을 두 개를 볼 필요 없이 하나를 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산술평균. 두 개짜리를 하나로 봐. 그러니까 가조건의 해석부터 벌써 얘라고. 이거 중요. 알겠죠? 그런 상태. 그리고 밑으로 가볼게. 마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 근데 갑자기 SK 텔레콤 SK. 야, SK가 K 이거 뭐야 또 갑자기? 너희들 뭐 하겠어? 자꾸 또 얘를 떠올려요.
첫 항을 만들고 그럼 이 문제 풀어? 못 풀어. 정신 없어요. 근데 봐라. 여기서 말하는 SK는 통신회사가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등차 수열의 K항까지 하기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뭔지 뭐라고? 아, 얘를 알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얘를 줬어요. 여기서 눈치 빡 채야지. 잘 봐. 세 번째. 그리고 K-2번째야. 만약에 저걸 잘 모르겠어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나는 이 SK라는 게 뭐냐면 자 따라해보자. 산술평균을 K번 더한 거예요. 산술평균을 보통 뭐라고 써야 돼? 2에다가 너가 첫 항부터 K항까지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을 모른다고.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니? 얘도 산술평균이 일치하지만 두 번째 항과 A의 K만 이래도 산술평균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자리 뭐라고 써도 돼? 2분의 A 3이라고 쓰고 A의 K-1이라고 썼어.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얘를 알고 있잖아. 맞아? 이놈을 알고 있다고. K 2 너는 그냥 처음부터 줬던 애야. 와 42 요거 얼마? 마이너스 12 맞아요? 30 15 K가 K 이제 방정식 K가 어디 15. 자 다시 가보자.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두 개야. 근데 나는 뭐부터 시작했는지 잘 봐. 공식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좋아. 괜찮은데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줘야 돼? 그 공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요. 따라해보자. 산술, 평균, K 이거죠.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3번과 K-2번 더하면 K 플러스 1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이 일치하면 무조건 같은 거라고 지금. 근데 저 성질에 의하면 무조건 같은 거니까 처음부터 찍고 왔었어요. 이놈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을 보는 눈이라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산술. 무슨 평균? 대답이 없어. 무슨 평균? 산술 평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요거 이제 뒤로 넘어갔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마 14번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맞니? 14번이니? 맞죠? 14번부터 시작했지. 맞죠? 14번 같은 문제라고 봐. 이제 거꾸로 가서 이제 쉬운 것도 어려운 걸 먼저 설명했는데 14번을 보는 눈은 다르다고요. 얘들아. 왜? 잘 봐. A1, A2, A3가 15고 3항, 4항, 5항을 더하기 4.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한 문제일까 아닐까? 아니야. 따라해보자. 대칭성. 그럼 봐라. 등차 수열을 얘기할 때 누가 너희들한테 1항하고 2항하고 3항을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1항하고 2항하고 3을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뭐랑 같니? 여기 중앙은 있죠. 진짜 있는 거.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얘가 3개. 그러니까 이게 15라고. 그러니까 네가 5라고. 그럼 밑에 있는 A 뭐야? 4 아니지. 3, 4, 5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3개의 항이 아니야. 그냥 하나짜리야. 누구? 그렇지. A4가 3개라고. 이게 얼마라고? 이게 39라고. 그러니까 A의 네 번째 항이 얼마? 13이라고. 그럼 됐죠? A의 네 번째 항에서 A의 두 번째 항을 뺀 걸 우리가 2D라고 하면 되니까 2D 맞죠? 이거 빼면 되니까 이게 얼마? 이게 8이다. 그래서 괜찮아서 몇 분 컷? 1분도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형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N-1 D가 가지고 그냥 방정식으로 풀 거냐.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칭 구조로 등차 중앙 혹은 산술 평균을 쓸 거냐. 근데 얘를 쓰는 문제가 많을 뿐더러 요걸 써야지만 좀 빠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익숙하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5번도 봐라. 15번 봐요. 15번을 옛날에 그냥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문제를 푼다면 첫항, 공차 이렇게 잡아놓고 일반은 요따구로 풀었겠지만 잘 봐. A 3항과 얘들아 A 7항의 곱이 64야. 그럼 이제 물어보는 이게 등비 수열일 때랑 등차 수열일 때랑 상황이 다른 거야. 등차 수열이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그냥 풀어도 되죠. 첫항 플러스 2D 그냥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첫항 플러스 2D 첫항 플러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나는 싫어. 왜냐하면 3항하고 7항의 가운데 누가 있나? 5항 있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5항 기준으로
써주면 자 무슨 층? 대칭. 왜 그러냐? 이놈한테 공차를 2번 더하면 얘잖아.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겠죠. 사망은 공차를 2번 거꾸로 빼야 되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6이죠. 어때? 식 자체가 대칭이죠. 따라해봅시다. 합. 따라해봐. 합. 차. 공식. 그러니까 A의 5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2녀석이고 그게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64라는 얘기예요. 그럼 A의 5의 제곱이 10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A의 5는 뭐가 나와? A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의 8이 양수래.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죠. 그럼 A의 8마저도 뭐라고 쓸 건데 얘들아 A의 8은 지금 보니까 뭐에 맞춰주면 되니? 봐요. A의 8은 A의 5 공차 3번 더 더합니다. 마이너스 공간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게 0보다 큰, 또 A용은 9보다 커도 A용은 10이라고. A의 5는 얼마? 1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의 2는 A의 5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고. 그래서 이렇게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대칭이 등차수의 기본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까지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가셔서 이제 내가 오늘 등차수열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등차수열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야? 출제 빈도수가 상당. 의외로 등비수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지금 설명 안 하잖아. 왜?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생님 그러다가 등비수열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니들이 지금 알았어요. 어?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등차수열을 좀 무시하고 쉬우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주죠. 실제로. 시그마 성질을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등비 수열은 그냥 수식만 좀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등차 수열은 내적 내용을 계속 변화시켜가지고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자, 우리 교재로 가면 봐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교재의 60페이지 잠깐만. 60페이지 근방으로 가시면 돼요. 60페이지. 거기 얘기할게요. 60페이지. 60페이지 장 열어보면 내가 등차수열 합을 가진 걸 막 써놨어. 그죠? 그쪽 파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자. 자, 금방 내가 등차수열 얘기를 했고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했지. 그래서 자, 그러면 딱 교과서적으로서 무슨 설명을 할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하더라. 대칭합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니? 따라해보자. 등차, 중항이, n개야.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산술 평균이 n개야. 그게 숨겨져 있는 뜻은 산술 평균이 n개야. 이렇게 읽으라고. 알았죠? 산술 평균이 n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 n에다가 첫 항의 2배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첫 항을 그냥 문자로 그냥 미정상수 A라고 표기해. 첫 항을 A라고 보통 표기한다면 이걸 그냥 지울게 이렇게. 그래서 첫 항은 A, 공차가 D로 제시된 상황에서 교과서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으로 설명을 했고 진짜 의미는 내가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했고 맞죠? 딱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이라면 한 번만 더 치고 가자. 뭐냐? 여기서 수열 파트에서의 주 변수는 n이에요. n. 자, 주 변수는 뭐라고? n이 변수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등차 수열 얘기를 할 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라고 읽는 게 타당하다.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형태의 함수라고 읽는 게 타당하자. 공차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고 공차가 0이면 상수 함수고. 맞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를 볼 때 요 A와 D는 미정상수고 요 N이 뭐예요? 변수죠. 요 N이 무슨 수? 변수라고. 맞지? 그럼 얘를 전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전개를 해볼게요. 이게 N이 있고 이게 전개하면 N, D 이렇게 되겠고 2A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가 될 거 아니야. 여기 2로 나눌 거고. 근데 얘를 또 전개하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T N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한 줄 더 써. 그럼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똑바로 쓰지. DN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별거 없어. 그냥 전개한 거야. 그러면서 이 녀석의 모양을 보십시오. 뭐라고?
모양. 이놈의 관상을 뭐라고? 관상. 생겨먹은 꼴. 자, 꼴이 얘네 되게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꼴은 순수 우리나라거든요. 어디에 그 정의. 너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알잖아요. 허영만이라는 거예요. 최고. 아시죠? 우리 세대의 만화인데 허영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너희들은 지금 뭐 만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희들은 웹툰 세대지. 웹툰 세대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때는 정말 만화책. 허영만 씨라는 분이 만화책 또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만화가 이렇게 대가. 너희들 알만할 수도 있는데 타짜라는 영화의 원작은 이 사람이에요. 타짜라는 영화의 원작이 이 사람 만화예요. 실제로 저 만화를 그리려고 도박판에 기웃기고 계속 다니면서 타짜를 찾아가지고 걔들을 취재하듯이 조사해서 만든 만화가 이 사람 완전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관상에 빠진 거야. 그걸 가지고 관상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꼴이라는 만화입니다. 꼴. 자, 이 꼴은 뭐예요? 모양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나라 꼴. 근데 어쨌든 잠깐 말이 좀 샜는데 이 꼴이라는 만화가 관상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선생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별로 믿진 않아요. 너무 재밌게 만화를 그려놔가지고 내가 정말 다 읽었어. 거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이다. 왕상이라고. 자, 선생님 얼굴 봐. 내가 왕이 될 상. 내가 거기에 보니까 왕이 될 상이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눈이 남자 눈이 쌍꺼풀이 있는 눈이 되게 관상학적으로 안 좋대요. 쌍꺼풀이 있으면 되게 잘생겼잖아. 쌍꺼풀이 없어야 되고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이 되게 좋대요. 쌍꺼풀이 있더라도 속에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것을 봉황의 눈이라고 해요. 무슨 눈?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지. 내 눈이야. 똑같이 생겼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얘네 두각을 나타낸다는 뜻이 뭐잖아요. 두각. 이거 머리 두자예요. 각은 무슨 각자일까? 뿔각자예요. 그럼 봐봐. 머리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게 머리에 뿔이 났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것의 의미를 그냥 두각을 나타내 이렇게 의미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생긴 머리 되게 좋아하잖아. 원펀맨처럼. 이 동그랗게 생긴 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울퉁불퉁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에 뼈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뼈처럼, 뿔처럼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근데 나는 내 두상을 알고 선생님이 고3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고3이 되자마자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고 공부를 시작했어. 그때 내가 머리 빡빡 밀 막 빡빡 밀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왜 흘렸냐면 얘가 뭐 엉망진창이 너무 못생겼어. 머리를 빡빡 미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두상이 처음 봤네. 여기가 뾰족 튀어나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머리 빡빡 밀고 너무 추겨워. 그때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으로 내 두상을 기억하는데 거기 그대로 나오고. 자, 공황의 눈을 가지고 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지 않냐고? 왕이 되겠어. 얘들아, 기다려. 조금만 있으면 선생님 대통령. 그때 너희들의 표를 나에게 던질 거야. 자,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몇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양 잘 봐. 자, 공황의 눈을 가지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면 뭐? 왕이 될 사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얘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특징을 읽어야죠. 따라해보자. n에 관한 2차 함수. 이 꼴이야. 그리고 상수항이 0이에요. 자, 다시 2차 1차 상수항이 없다는 아니고 상수항이 0이겠죠. 없다 그래도 뭐 사실 상관없고. 그리고 얘는 이미 이 앞에 뭐가 노출되어 있는 거야? 공차가 이렇게 뚝 드러나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녀석이 n에 관한 식을 지금처럼 줬어. 2n제곱 플러스 3이라고 줬어. 그럼 바로 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 관계 다 때려치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무슨아?
등차 수열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럼 너의 원래 일반항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잘 들어. 이 2는 공차의 절반이야. 얘는 공차가 얼마나 있냐? 4. 공차가 4야. 근데 공차가 4인 수열은 그냥 기울기처럼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맞춰줄 건데? 자, 보자. 따라해보자. S1. S1이 뭐겠니? S1은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1항이야. 그럼 이 상태면 1항이라고. 5.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5가 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고. 이해돼? 직접적으로 뭐라고? 꼴이 그래 중요해. 모양만 봐도 이 속에 뭔지를 알겠다라고 보는 게 바로 관상 보는 거라고. 모양새만 보면 돼요. 맞아? 그리고 관상은 결국엔 얘를 좀 더 심도 있게 보자는 얘기니까 너를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해보자. 기하자. 뭐라고요? 기하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썼어. 여기 뭐라고 써요? 빨리 가야 돼. 이거 뭐라고 쓸 거야? 안 바뀌었죠?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SN이 너라고 주어졌는데 갑자기 기하적으로 여기를 내가 X축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어떤 함수를 기반으로 볼 거냐? 잘 보십시오. 얘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원점을 지나고 여기가 2분의 3이죠.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다 내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게 바로 S1이거든요. 찍힌 게. 그럼 S2 그죠? S2는 어디야? 2 S2 얘 대칭축이 3분의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4네. 잠깐만. 그리고 여기가 1.5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어떻게 찍겠고 3을 집으면 이런 식으로 찍힐 거 아니야. 자, 따라해보자. 2차 함수에 따라해보자. 2차 함수에 점 찍으면 그놈이 뭐라고? 얘라고. 그럼 이 녀석을 기하적으로 보려면 뭐가 떠오르느니? 얘들아 2차 함수적 사고방식을 연결하면 수식을 보완할 수 있어. 근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따라해보자. 대칭. 따라해봐요. 대칭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상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로 표현하고 2차 함수를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위로 가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2차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에 이야기야. 숨겨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 정도까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2차 함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다시 가서 문제를 좀 설명을 할게요. 뭐라고 해? 24번 뭐래? 몇 점짜리 문제지? 24점짜리 24번 4점짜리 뭔가. 자, 우선 이거 그냥 풀면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첫째 항이 50이고 야, 다 줬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럼 얘를 다 준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일반항을 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기본 공식에 써도 되고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그냥 기울기 또는 개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4n이라고 쓰고요. 이 뒤를 그냥 맞춰주면 되지. 얼마라고 쓰면 맞겠니? 50? 얼마? 50? 4 그럼 1 집어넣으면 얘잖아. 이렇게 써도 된다고. 선생님 저는 좀 모르겠어요. 첫항 플러스 n-1 d 써가지고 전개해도 무방한데 앞으로는 좀 직접적으로 써도 됩니다. 네. 상징적인 꼴, 모양, 관상만 잘 보면 되니까. 아무튼 이 정도까지. AN 이렇다. 근데 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SN을 물어봤어. 근데 SN도 알아 몰라? 알아! 그냥 쓸 거 아니야. 2분의 그냥 갈게. N 첫 항의 2배. 플러스 n-1t. 그럼 이거 전개해서 쓰겠죠. 맞지? 그럼 정리를 하시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n 하니까 n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 또 2로 나눠. 그럼 정리하시면 n 마이너스 2n 플러스 얼마? 52.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또 마이너스 2n에다가 n 마이너스 16을 쓸 수 있죠. 맞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 그냥 딱 교과서죠. 그냥 매운 거 그대로 딱딱딱 진행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쉬워 어려워? 쉬워야 돼.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고 보죠.
자, 이 문제를 틀린 애들의 부류가 세 종류인데, 첫 번째, 아예 개념이 없어서 못 푼 애들. 두 번째, 문제 잘못 읽은 애들. 세 번째, 이거 다 수식으로 정리하다가 시간 다 뺏긴 애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예 개념을 모른다. 그럼 안 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뭘 잘못 읽냐면, K를 M부터 M 플러스 4라고 썼더니, 잘 봐라. 여기 뭐라고 돼 있냐. SK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얘라고 읽는 거야. 그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얘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S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가지고 얘한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정리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 않나?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거가 도대체 뭐야? 얘 일반한 게 아니고 등차수열의 합이야. 합의 합이라고. 맞지?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SM 플러스 1, 여기가 SM 플러스 2, 얼씨구리? SM 플러스 얼마? 3, 여기가 이거지.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얘 얘기한다고. 이 시그마는 여기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다 여기다 쓸 거야? 이거? 다? 이거 다 여기다 쓸래? 수식 정리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결국 못 풀 거야. 못 풀거나 시간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볼까? 이 녀석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자, 따라해보자. 최, 대.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로 갔어요. 자, 한다. 나는 2차 함수야. 이 말은 딱 정확해요. 나는 n에 관한 2차 함수야. 맞아?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함수가 떠오르는지. y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26에서 이걸로 점 찍으면 되잖아. 위로 볼록한 함수죠. 그리고 x절편이 0, 26이 있죠. 그리고 그리지 않아도 아는 게 13이 대칭축이라고. 이게 어떻게 그려줘? x축 이렇게 놓고 너 이렇게 그려주고 무조건 여기가 26이고 내가 0인데 이건 그냥 무조건 13이야. 그럼 선생님 S1이 뭔데요? 아니 점 찍으면 S1이지. S2. 그럼 여기는 S13이 딱 꼭지점에 걸쳐있다는 얘기라고. S13이.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자, 봐. 여기가 S13이야. 이 왼쪽에 이 값은 뭐겠어? S10? 이겠죠. 그럼 얘랑 같은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겠어? S10? 당연히 4가 있죠. 왼쪽으로 갑시다. 여기 S10? 1이 있지. 그럼 오른쪽에 대칭이 되게 뭐가 있어? S10? 5가 있죠. 다 끝났어. 뭐가 끝나는 선생님? M은 11이야. 왜 그럴까? 제일 큰 값 5개 모으면 된다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거야. 문제를 볼 때 수열 문제 특징. 수식으로 풀 거냐, 기하적으로 풀 거냐를 결정하는데 무조건 수식으로만 푸는 문제는 많아요. 사실. 내가 수식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수식으로 푸는 게 기본값이죠. 근데 수식이 복잡해. 자, 내가 VS라고 썼지만 이건 서로 보완적 관계입니다. 수식을 보완하는 게 뭐? 도형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풀어야 돼. 그게 아니라 수식으로 푸는 게 기본값이야. 수식으로 푸는데 수식으로만 접근하기 힘든 문제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자. 1차 함수와 2차 함수. 맞아? 이런 관점으로 사정을 바라보면 사실은 막 어려운 문제까지가 아니더라도 기본형 문제도 되게 좀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정리하는 건 언제나 기본값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쓰는데 수식으로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2차 함수로 바라봐야 되더라라는 대표적인 기출 문제예요. 약간 연도가 좀 뭐 5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출제가 좀 반복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보면 쇼컷에 뒷페이지로 넘기면요, 색깔이 바뀌면서 원래는 프린트를 따로 넣을까 했다가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 소리가 삽입을 했는데 이거예요. 등차 수행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걸 여기서부터 쭉 서술해 준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내용은 필기를 대신해서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수식까지 다 정리해놨고 지금 설명 내용들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관련된 고난도 문제의 출제 빈도, 그리고 특징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63페이지 가보면 실전 문제 1번이 있을 거야. 그거는 풀진 않을 건데 벌써 여기서 너희들이 문제를 읽는 법이 바뀌는 게 뭐야? 이 문제는 1분 컷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주권은 A의 2항이 보이는 거야. 내 말 맞니? 자, 말하지 않아도 가주권은 A의 2항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3이에요.
나조건도 A에 몇 항이 보이니? n-1항이 보이니? 2항과 A에 n-1항이 있으면 밑에 있는 합조건을 그냥 쓸 수 있죠.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점인지 봐봐. 4점이야.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풀이를 따라가면 이거 분명히 6, 7분 걸려.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1분 안쪽으로 끌어내는 게 맞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고, 실전 문제 2번은 지금 풀었던 내용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전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봐봐. 자, 혼자 풀기 불편한 수준의 문제야, 확실히. 실전 문제 3번이에요. 오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좀 왔다 갔다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실전 문제 3번 보자. 자, 이 문제 꽤 어렵습니다. 꽤 복잡해요. 쉽지가 않아요. 가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대. 자, 등차 수열 알아 몰라? 알아. 일반항을 뭐라고 하면 일반항 포함되겠고, 공차 우선주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 첫항 찾고, 등차 수열 합을 물어본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본 공식으로 가거나 대칭합으로 가거나 뭐 이차함수를 그리거나라고 설명을 했다고. 머릿속에 싹 뭔가 떠올라야 돼. 이때 잡았다 이거죠. 뭘 잡았는데? 바로 S9가 S18이란 말이 다르게 보여요. 따라해보자. S9 S18. 그럼 예전 같으면 2분의 9 2A 플러스 8. 야, 뭐 언제 그러고 있을 건데. 근데 이걸 딱 보는 관점이 나는 달라져. 뭐 얘기하는 거야? S가 함수값이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서 9의 값과 이거의 값이 똑같은, 자, 갑니다. 2차 함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9, 18이에요. 9, 18. 그러니까 얘는 수식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보다 뭐가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가 아닌가. 물론 내가 밑에다 그림 막 그려놨잖아요. 이게 아니라 읽을 때 이거 이게 그래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선 다시 S9랑 S18이 같대. 알았어. 그리고 정형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와 18을 어떤 특정 값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2차 함수를 떠올려야 되나 봐 라고 내가 지금 서술을 해준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렵죠. 요즘 문제는 이제 알아. TN이라고 씁니다. 그럼 벌써 불편하지? 뭐야? TN은요, 집합. 뭐야? 조건자 집합. 무슨 거? 조건자 집합. 요즘에 수능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능 문제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수능 문제는 쉬워질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다가 쉽게 나오면 어쩔 겁니까? 쉽게 나오면 고맙지 뭐. 근데 쉬워질 이유가 없어.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뭐 흔하면 의대증원. 근데 의대증원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왜?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들끓었죠. 의대. 근데 이 의대증원이 의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니? 내가 전국에서 5,000등을 해. 내가 전국에서 5,000등을 하고 있어. 전국 고3인데 고3 중에서 내가 5,000등이야. 또 입시를 보는 사람 중에 5,000등이면 이 의대 지원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5,000등이면 예전에 의대를 못 갔거든. 근데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숫자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의미가 있어. 자, 저는 전국 5,000등 아이들입니다. 손들어볼까요? 내 주변엔 거의 없어요. 5,000등 찾기 쉽잖아. 의미가 없어. 그치? 선생님 뭐 입결 낮아지고.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 그냥 우리나라가 들끓긴 했는데 내가 보기엔 저 이슈는 정말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요거야. 입시에 주는 영향이 외적으로는 크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슈는 이게 아니라 무전공. 내년에도 잘 기억해야 돼. 내년 내후년에도 무전공 확대가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이건 사실은 문과 친구들보다 결과적으로 또 이과 친구들이 또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 묶어서 같이 뽑겠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학부 개념하고도 전혀 다르고 진짜 말 그대로 무전공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고 이 인원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렇다면 얘는요 전 교과 다니다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얘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향을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다 뭐 의대가 어쩌고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합됐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정시 파트까지의 경쟁은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자, 평가원 문제를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부터 중상위까지 또는 중위까지도 학교를 나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별을 계속 줘야 돼요. 올해 이슈도 그냥 변별돼요. 그래서 이번 영어 어렵게 나왔지. 이제 내가 수업을 이제 저번 주부터 여기서 하긴 했는데 선생님이 1월부터 아이들한테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대. 영어 조심하라고. 영어 조심하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 선생님은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그 영상이 지금 다 남아있더라고. 영어 조심해. 아무리 봐도 영어 큰일 날 수 있어. 왜? 주변에 영어 선생님들 나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 올해 영어 어려웠더라고. 왜냐하면 영어까지도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해야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애들 근데 영어 안 한다는 거야. 이번에 6월 어떻게 되는지 아냐? 영어 개박살났어. 1등급이 1.7이었나? 1등급은 평균이 4%잖아. 그리고 보통 한 6, 7이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은 대부분 잘 받는다고. 근데 4%도 안 된 거지. 한참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헬이었죠. 근데 평가원이 예측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조금 어렵게 내자 라고 했는데 애들이 시험을 못 본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야. 자, 그러면 9월에 어떻게 내겠냐? 9월에 또 쉽게 낸다. 9월에 쉽게 내면 1등급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죠? 그럼 얘들은 조절하겠지? 어디로 조절해? 어려운 시험으로 조절해. 그거 맞추려고 9월은 좀 쉽게 낼 거야. 근데 수능은 6월만큼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어렵게 낼 거야. 근데 영어마저도 얘 때문에 이렇게 낸다면 수학, 국어 쉽게 내는 거 없어. 그리고 이 이슈는 내년, 내후년에도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어려워질 거야.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제 겁이 나지. 겁나거든. 나 이제 수능을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기회지. 왜? 전부 고3 애들이 다 겁먹었을 거야. 지금 준비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 준비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 실제로 고3의 85%는 다 날아갔다. 너무 못해. 미안한데 지금 현역 고3 애들이 너무 못해. 1컷에 80점을 못 넘기고 있잖아. 교육청 문제가.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려워도 잘하는 애들은 잘해야 될 거야. 없다. 1컷이 78점이 나오는 게 말이 돼. 1컷인데 4%인데 위에 5개 문제 다 틀렸는데 1등급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어렵다고 하는 거 다 틀렸는데 1등급이야. 그러면 어려운 거 쉬운 거 다 틀려도 2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등급까지 상위 등급인데 이게 60점 중반대가 2등급이 말이 돼요. 수능 시험은 그럼 다르지 않을까요? 현역 고3만 보는 게 아닌데 그래도 1컷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 상방이 열려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어떤 얘기야?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어쨌든 애들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니까 1컷은 계속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4점 더 받고 3점 더 받고 한 애들이 올라가. 그것도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올라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태도가 이 입시를 결정한다고. 내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럴 거라고.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과가 바뀔 거야. 근데 앞으로 향후 2, 3년은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아무튼 요 얘기까지 왔는데 이쪽으로 가보자. 얘들이 자꾸 변별을 줘야 되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데 어렵게 낼 만한 그런 단원들이 아니거든요. 재료는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변형을 주냐면 숫자를 복잡하게 내서 계산 복잡하게. 계산 질수야. 그 두 번째, 이런 거 같았습니다. 그냥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1학년 과정 내용들을 섞어서 고등수학 내용을 깊이 있게 막 물어봐요. 얘는 뭘까요? 조건제시법. 다시 뭐라고요? 조건제시법. 한다. SK 또 나왔네. SK. 근데 이거는 그냥 수열이 하면 우리가 아는 애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는 1, 2, 3부터 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무슨 집합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집합이에요. 맞지? 다시 S1, S2 이것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라고 까지만 읽으면 틀립니다. 맞는데요, 선생님? 등차 수열의 합을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잖아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얘죠. 뭐라고 써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같은 값은 한 번만 써요. 네, 맞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합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라고.
그래서 얘가 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녀석의 원소가 몇 개? 1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독해 문제예요. 다시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합 내가 아는 애인데 이건 모르는 놈. 이건 어떤 놈이야? 등차 수열의 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그 집합에 서로 다른 원소 값이 13개가 되도록 뭘 결정하세요? n을 결정하세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얘랑. 자, 가보자.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차 수열은 합이 2차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여기의 위치를 설명했어요. 9. 여기가 얼마? 18. 맞아? 얘를 2차 함수 구조로 본다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요 가운데 값은 너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2분의 얼마예요? 27 하니까 13.5라서 안타깝게도 항의 번호에는 포함되지 않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여기가 S9, 그죠? 여기가 S18, 맞지? 그러면 요 끝에 요 두 개의 값을 내가 뭐라고 쓸 것 같는데 요 자리를 뭐라고 쓸 것 같아? 13의 왼쪽, 13.5의 왼쪽에 그렇지. S14 여기는 S14는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야. 자리고 얘들도 같은 값이야. 그럼 여기 보시면 S9도 있고 S10도 있겠죠. S11도 있겠죠. S12도 있겠죠. 그리고 13, 14, 15, 16, 17, 18 있겠지만 얘들은 값이 어때? 잘 들어야 돼. 같아. 맞죠? 그럼 쭉 가. 그럼 여기는 무조건 그게 있겠지. S1은 반드시 있죠. 반드시. 그럼 여기에 S1의 대칭이 되는 이름을 잘 읽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S? 자, 둘이 더하면 27이에요. 둘이 더하면 27이에요. 둘이 더하면 27이니까 S26 맞나요? 맞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왜 원소가 우선은 시작을 S1부터니까 반드시 포함. 반드시 포함. 반드시 포함. 근데 얘들은 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값이니까 다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아니 그럼 당연히 M은 13 아니야? 봐봐. S13까지 있으면 13개 맞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그거 말고 더 있지. 왜냐하면 따라해보자. S14와 S13은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N이 14일 때도 이 원소는 몇 개? 13개가 있다. 14를 또 쓰지 않겠지. 한 번만 쓰겠죠. 집합 얘기를 했습니다. 집합.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N이 15야. 15야. 그러면 13과 14가 같아요. 12와 15가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원소는 12, 15를 두 번 쓰지 않고 12를 끝나니까 얘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내 말 이해돼? 맞아? 야, 됐다. 그런 N은 13부터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 어디까지 가면 돼? N을 내가 만약에 20이라고 썼어. 20이라고 써도 이 원소가 바뀌잖아. 안 바뀐다.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빨리 불러주세요. 26까지! 왜? 쌍으로 다 같거든. 그러니까 26개를 쓰는 게 아니라 13개 쓰고 끝나요. 근데 N이 27이 되는 순간 얘가 하나가 또 더해지니까 원소는 몇 개가 돼? 10? 그럼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원소가 14개가 되도록 하는 수를 찾으시고 27이야. 원소가 15개가 되는 수를 찾으시고 28이야. 그냥 얘들 결정하고 끝나는 거야. 내가 맞죠? 이게 이 문제야. 그래서 13, 14부터 어디까지? 26까지로 다 더하라는 게 이 문제죠. 맞지? 그럼 이거 더할 때도 잘 봐봐. 이거 다 더할 거야? 이마저도 뭐라고 쓰래? 이거 등차수였죠. 공차가 1인 등차수였고 이거 몇 개니? 13부터 26이니까 몇 개야? 26에서 13 빼가지고 하나 더하면 되죠? 14개지 14개. 따라해보자. 등차수열
14개. 응? 14개. 산술 평균. 여기도 그걸 적용하자. 그래서 14 곱하기 7 곱하기 얼마? 39인데 복잡하니까 나 계산 못하겠다. 맞아? 280에서 얼마 빼면 돼? 7 빼면 되나? 맞지? 그렇게 정하시면 요거예요. 자, 어때?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어려운 거야, 되게.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내가 등차수열을 몰라서 어려울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야. 뭐냐면, 내적으로 내가 수원 공부도 하고, 뭐 수투 공부도 해서, 뭐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도 할 수 있고, 수열도 공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얘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다른 단원의 걸 끌어다 붙일 때, 특히 1학년 내용들을 끌어다 붙일 때, 그거 까먹거나 그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수학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접목시킬 때 문제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연합하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식을 내가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내적으로는 주어진 내용들은 수식으로 문제를 풀면 복잡하니까 안 되고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집합에 적용시키는 거죠. 혼자 풀기는 분명히 어렵긴 하지만 아마 설명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